오케이.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신안산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미 이 신안산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특히 안산에 사시는 분들은 뭐 노심초사하면서 이 신안산선 건설 계획이 뭐 자초하지 않을까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돼가지고 신안산선이 2019년 8월경에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워낙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고 그리고 사업자도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정도 이 신안산선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봐왔고 관심 있게 이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해왔습니다. 뭐 이것을 이 지역 일대 특히 이 역 주변 일대를 투자처로 삼고 계셨던 분들은 신안산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면밀하게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셨을 거예요.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고 뭐 좌초될 뻔한 위기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철도망, 광역 철도망하고 연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바람에 치다면 좌초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법적으로도 소송으로 많이 연루가 되다 보니까 이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신안산선 사업이 차일 피일 미뤄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저도 큰 기대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서울 집값이 폭등을 하고 집값이 안정화가 되지 않으니까 정부가 제3기 신도시를 수도권 주변으로 배치를 하면서 갑자기 안산과 광명 일대가 국민들의 그 시야에 들어왔고 신안산선이 급속도로 정부 주도하에 추진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이 신안산선의 그 추진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초에 신안산선은 포스코 건설이 낙찰을 받은 게 아니고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라고 약간 듣보잡인 이런 투자회사가 아주 저가의 낙찰을 받았었어요.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제 개인적 생각하고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름도 없는 이런 투자회사에 맡기느니 포스코 건설이라고 하는 우리 굴지에 우리 국내 기업에 맡기고 싶다, 이런 의중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이게 보면서 느낀 점은, 그러다 보니까 투루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제출한 서류에 어떤 하자가 있다, 이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캔슬을 놔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루벤 인베스트 컨소시엄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 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이런 불안한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소송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상황을 보도를 했던 경향신문하고 언론소송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향신문이 국토부가 이러한 중대한 결격사유, 포스코 컨소시엄이 제출한 여러가지 하자 있는 사업 제안을 간과를 하고 그대로 포스코 건설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신안산선의 이런 부정 비리를 눈감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이런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이런 중대한 결격 사유를 지적한 경향신문에 반론 보도를 하고 최근에는 정정 보도로 한 단계 낮추기는 했지만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간 최근에 이 청구를 기각을 시키고 소송이 원만히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 경과를 보면 2018년 12월 27일에 정부하고 포스코 컨소시엄하고 정부가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이후에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리면서 추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2019년 8월에 착공을 한다, 이런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경과는 간단히 살펴보고요. 신안산선에 대해서 아실 분들은 이미 너무나도 이 노선도를 많이 봐서 잘 아실 건데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고 현재 안산이 처해 있는 현실, 그 다음에 이 신안산선이 건설되면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신안산선 노선도를 띄워놨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노선도죠.
저는 이런 지하철 노선들을 보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뭐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 주변 핵심 지역역을 전부 다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노선들을 보면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감이 오고 기분이 좋죠. 낙후 지역이 개발되는 것은 기분이 좋은 것이고 미지의 그런 투자처 이런 데를 발굴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기대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자, 신안산선을 보면, 자, 1단계, 2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한양대에서 호수역, 중앙역, 성포역, 목감역, 저는 목감역도 상당히 주목되는데, 자, 광명역, 석수역, 시흥 사거리역, 독산역, 대림 삼거리, 도림 사거리, 구로 디지털 단지역, 신풍역, 영등포역, 이렇게 여의도역까지, 그 역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무슨 수상자 명단을 부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저는 여기에서 좀 눈길이 가는 역이 한양대역은 출발역이니까 당연히 눈길이 가고, 그다음에 목감역, 광명역, 그다음에 석수역도 월곡 판교선하고 연결되니까 상당히 좀 눈길이 가고, 그 다음에 저기 뭐 구로 디지털 단지역은 뭐 항상 붐비는 역이니까, 그 다음에 영등포역이나 여의도 이 역들은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역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영등포는 도시 정비하고 관련해서 통개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도 통개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닌 투기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뭐 여의도까지 건든다, 뭐 수십 층,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여의도에 관심을 가진다, 이런 걸로 뭐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돈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우리 같이 순진하고 조금 돈이 없는 투기 어린이들은 여의도 영등포까지는 건들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비싸죠. 뭐 15억, 20억 하는데 그런 거 투자하실 분들이 뭐 이런 공부를 뭐 하시겠어요? 물론 하시긴 하시겠지만 크게 관심 안 가지시죠. 신안산선 이따위에 이런 철도 노선에는 관심 안 가집니다. 여의도에 진입하거나 강남, 강북 핵심 지역에 진입하실 정도의 분들은 돈이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안산선 이런 이따위 노선은 신경 안 씁니다. 자, 우리같이 투기 어린이들이나 되니까 이런 신안산선 눈 뚫어져라 백내장이 걸리고 녹내장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지, 아까 그렇게 돈 많으신 분들은 신경 안 씁니다. 자, 신안산선은 다들 아시다시피, 자, 신안산선은 안산 시민이 그렇게 기원하고 요구했던 철도 사업인데, 결국 16년 만에 이렇게 착공의 순간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신안산선은 안산, 시흥 지역하고 서울 여의도까지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이고 2024년도에 개통을 할 것 같습니다. 뭐 2023년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것저것 시운전하고 뭐 이렇게 뭐 행정 절차 마무리하고 그러면 아마 2024년 정도에 개통을 할 것 같습니다. 여의도까지 30분 만에 관통을 하고, 제가 말을 했지만 여의도에서 서울까지는 2단계 사업인데요. 저는 여기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강 밑바닥을 뚫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이것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인지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1단계 사업에 집중하기로 해요. 하여튼간 여의도까지 뚫리게 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 현 상황을 보면 안산시에는 인천발 KTX 사업도 예상이 돼 있죠. 그리고 수인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1년 정도 연기가 되긴 했지만 안산의 이 교통망이 촘촘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안산에서 KTX가 뚫리게 되면 부산까지 2시간 30분, 그리고 광주까지는 1시간 40분 밖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뭐 송도역을 출발하죠. 그 다음에 안산에서는 어디를 지나게 됩니까? 초지역을 지나게 되죠. 초지역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분량들이 분양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초지역 일대, 물론 관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물량이 풀려 있어요. 초지역 일대에도. 그리고 안산시에서는 뭐 GTX C 노선이 현재 뭐 금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원까지 연장을 해서 뭐 건설이
뭐 에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뜬금없이 안산까지 연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안산시 입장에서는 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뭐 수원까지 연장하는 것도 너무너무 시끄러웠는데 안산까지 연장을 하는 거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뭐 기대를 안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속 끓일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산에서 펼쳐질 큰 사업이 하나 있죠.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이쪽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셨을 건데,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뭐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뭐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원래 2020년부터 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이미 3기 신도시하고 연계돼 있어가지고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건설될 것은 확실해요. 뭐 가학동 일대죠. 시흥시 농곡동 일대. 뭐 약 61만 평 정도의 뭐 2조 가까이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뭐 자세히 공부를 해보니까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는 무슨 4차 산업 이런 게 아니고 옥락, 광명, 시흥, 안산 이런 데에 널브러져 있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뭐 중구난방으로 퍼져 있는 유해시설들 있잖아요. 뭐 이런 제조업들, 뭐 이런 사업들, 공장들 이런 것들을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는다. 뭐 이런 개념의 산업단지예요. 이름은 테크노밸리지만 뭐 판교처럼 그런 뭐 4차 산업 고부가 가치의 이런 IT 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안산, 뭐 광명, 시흥 이 땅들이 너무너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교보다는 그 입지 면적도 훨씬 넓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게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한 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흥시는 그 많은 반울 국가 산업단지라는 공장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40년 차가 넘어가고 상당히 낙후된 도시고, 그러나 안산시라는 그 시 자체가 투자처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주 여건 차원에서도 이미지가 좋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물론 안산시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제가 무슨 뭐 나쁜 의도로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이미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반월 국가 산업단지가 약 40년 정도 됐죠. 조성된 지가. 그 노후 산업단지를 대체할 이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한 달도 안 됐죠. 이 스마트 시티 공장으로 변화를 꾀해야 된다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죠. 바로 국가 산업단지가 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화를 고려하고 있고, 뭐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뭐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공장 가동률도 70%까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전국 그 평균 공장 가동률이 80%가 넘는데 안산이 이 정도로 낙후되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경우에는 한양대 주변 있죠. 거기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섰죠. 브랜드 있는 건설사가 진 뭡니까? 그랑시티 자이죠. 1차, 2차 저도 한번 집어넣어봤는데 떨어졌었습니다. 거기에 경쟁률이 셌는데 지금 현재는 피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고 워낙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대출금 부담 때문에 물건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랑시티 자이에 2만 명 정도가 들어서게 되고, 뭐 2만 가구가 들어서면 뭐 4인 가족, 3인 가족만 해도 몇 명입니까? 8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 국내 최대 규모인 뭐 세계 정원 경기 가든이 뭐 들어선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10만 명 정도가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안산시에 그나마 뭐 볼만한 그런 인프라 시설, 쇼핑 시설, 숙박 시설, 뭐 이런 시설이 많이 없죠. 그나마 유일하게 있는 게 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있죠. 2018년 정도 4월 달인가요? 그때 들어선 안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뭐 그나마 들어서다 보니까 갈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연간 뭐 150만 명 정도, 매출은 뭐 2천억 정도, 그 다음에 아울렛 순위로는 전국 10위에 랭킹이 됐죠. 그만큼
안산 시민들이 갈 만한 곳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이 신안산선이 이렇게 개통이 되면 앞으로 5년 정도 남았죠. 그 기간 중에 안산시 지자체장들, 그 다음에 이런 건설업자들, 그 다음에 이 투자자들이 여기 보면 이제 쇼핑몰이라든가 숙박, 뭐 복합용지 개발, 뭐 스마트 시티 개발, 이런 것하고 맞물려가지고 인프라 시설이 같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붙어있는 광명역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상당 수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광명역 주변에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정신 나간 투자자, 투기 어린이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투자를 하려면 안산 쪽에 투자를 해야겠죠. 이렇게 낙후되어 있고 아직 부동산 시세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고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산 일대가 뭐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땅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아요. 워낙 그 자체가 지역 이미지도 있고 기반 시설 자체가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쯤 광명역 정도의 수준으로 개발될 것인지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자, 오늘은 간단히 신안산선 노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요약을 해보면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신안산선이 2019년 8월에 착공을 한다. 그리고 2023년, 그리고 늦으면 2024년 초에 개통이 될 것이다. 당신이 5살 먹을 때까지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긴 마인드로 한번 투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에는 서부선도 예정되어 있고 남북 화해 모두가 긴장이 완화될수록 신의주, 의주, 뭐 평양 여기까지 철도가 개통될 수 있는 중심축, 교통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 긴 안목을 가지고 한번 보시라. 그리고 인천발 KTX에도 관심을 가지시라. 그리고 안산시와 광명시는 도시개발의 레벨 차이가 많이 나 있는데 광명역 주변에 들어가지 말고 안산시 부동산에 집중을 해봐라. 아직 미개발된 곳이 많은 곳이 안산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산시는 광명하고 달리 수도권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역 주민의 수준, 그리고 지역 부동산의 분위기, 향후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죠. 뭐 이렇게 뜸성뜸성 보면 변화의 이 상태를 놓칠 수가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좀 추적을 해보시라. 그리고 반월 국가산업단지가 향후 스마트 공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에서 이 지역 일대 반월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공장으로 변화시킬 예산도 배정되어 있고 변화를 꾀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 일대가 어떤 식으로 공장이라든가 이런 산업 기반 시설이 변화될 것인지도 한번 주목을 해봐라. 그리고 6번째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부지 면적도 넓고 개발 파급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역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중소공장들, 제조 공장들, 공해를 유발하는 이런 산업들을 깡그리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는다는 그런 차원의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니까 판교처럼 어떤 4차 산업, 고부가 가치 산업이 것이다 이런 환상을 좀 버려라, 이런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랑시티 자이 1차, 2차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 향후 이 지역 일대가 5년 후에 많이 발달할 것이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뭐 분양권을 산다든가 이 지역에 물건을 사는 것은 뭐 괜찮다. 그러나 안산이라는 그 근본적 한계를 한번 인식을 하고 접근해 볼 필요성은 있다.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안산선, 신안산선이 2019년 8월에 드디어 착공을 앞두고 있다. 그때 들어가면 늦다. 지금 한번 발을 한번 담가 보시라 차원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하, 자, 굿바이.